오광수 수석과 같은 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논란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엿새 뒤에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데요.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 대북 송금으로 지금 징역 7년 8개월 선고받은 이화영 씨와 함께 경기도 평화정책자문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사회 원로분들이 과거에 이종혁 위원장하고 인연이 많았었나 봐요, 장관님. 예. 예. 저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예. 다들 뭐 엄청 많이 오셔서 이종혁 위원장을 보고 싶다. 언제 다시 보겠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리를 추천해 줬는데 참 좋았던 그런 자리였었고 이번 대회의 성과는 북측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된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이 본래 그 대남관계에서 학계 쪽에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그 접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아무래도 남북 학술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만났고 이종혁 위원장은 북한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인텔이고 그다음에 남쪽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깊은 분인데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문회의에서요. 이 자문위 회의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의 어제 단독 보도였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려고 비무장지대를 지나갈 때 유엔사 허가를 받는 거 이거 개선해야 한다. 필리핀에 갔는데 북한 사람들 만난다고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하라고 한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북한 사람 만난다고 신고하라고 하느냐?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필리핀 가서 북한 주민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거 통일부에 신고하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가 했다는 겁니다. 자, 임기찬 변호사님.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주민들 접촉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이거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통일부 장관의 신분이었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때처럼 그러면은 뭐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이라는 곳이 사실상 군사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이제 적대국으로 상정을 해놓고 정보 분석, 정보를 취합을 하고 정보 분석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로서는 이제 안 맞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게 지금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저 조항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 주민과 저희가 뭐 연락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회합죄로 다 처벌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국의 허가를 받고 교류하거나 하는 부분은 허가해 주자라고 해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해준 거고 국익을 위해서 신고 사항으로 바꾼 건데 저 부분마저 지금 필요 없다라고 본 것은 문제가 큰 것이고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할 때는 유엔사의 그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전협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953년에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허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종전협정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사실 그 국제 무슨 그 지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저는 추진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종전협정으로 귀결된다고 좀 보여지고 그런 취지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가받고 가는 거 맞죠. 정전협정 하에서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그 비무장지대가 그게 뭐가 어렵다고 저 부분을 비판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비판의 종점은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의 맹점을 보완해서 남북교류를 확대한 것인데 그것마저 비판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국정원장이 되면 혹시 있을 그 정전협정을 만지작거리는 그 업무도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국정원과의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통일부가 남북 협상 이런 데 나설 게 아니고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국정원이 남북 관계, 중국 관계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뭐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현실 감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학자로서는 얘기가 됩니다. 학자로서는 사실 좌표를 찍고 먼 미래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현실을 다소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국익에 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렇게 실제 기관을 책임지는 분 입장이라면 엄격한 현실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막 하셨던 분이라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국정원장이 맡았던 임무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 얘기였고 그 임무를 국정원장이 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도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 남북관계 개선이 아닐까라는 많은 대체적인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산필 부대변인. 네. 이때요. 이종석 지금 후보자가 왜 필리핀 얘기를 했냐면 그 유명한 아태협 행사 때문입니다. 이화영 씨와 함께 그 북한 측 인사를 직접 만났었대요. 이 이종석 후보자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다가 돈을 준 그 시기로 지금 검찰 지목한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 청문회도 쟁점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방향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맹공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저는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진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학자이면서 전 관료 출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벌써 2019년 7월이면 정확히 한 6년 정도가 지난 전인데 이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같은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후 맥락도 봐야 되고 어쨌든 본인은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마도 이제 비판적 불만, 쉽게 말해서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불만이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